수지 맞은 우리 89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아니겠지? 만약 채우리 선생이 현성 씨 형이면?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진나영이 결국 채우리가 현우란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아들을 찾는 것을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 복원을 의뢰하자는 제안까지 했었지만 한진태의 끊임없는 방해로 현재는 현우 찾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우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김마리가 현우를 찾아서 집으로 들여서 재산을 뚝 잘라주든 말든 그닥 신경이 덜 쓰였지만 현우가 누구인지 드러난 이 시점에서는 채우리가 해들가에 들어온다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단순히 한현성과의 재산 분할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채우리와 연결된 진수지와 최선영으로 인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 한현성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이 한가득인 것인데요. 진수지가 최선영의 호적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이제 다시는 서로 엮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진나영은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마리가 아들 찾는 일을 왜 방해를 하는지, 현우의 방을 강제로 비워버리면서까지 김마리를 압박하는 이유가 단순히 김마리가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한진태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이 이제는 진나영 자신이 김마리를 막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 김마리의 아들이 되어도 되지만 절대 채우리만은 현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진나영과 채우리고 비율이고 간에 무조건 현우라는 존재가 살아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진태의 공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가는데요. 거기다가 장윤자까지 합세를 하여 김마리가 현우 찾는 일에 회방 놓는 인물은 줄줄 늘어만 가고 최선영은 말로만 김마리가 아들 찾는 것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응원한다고 하면서 죽어라 채우리는 절대 현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보다 답답한 전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를 완벽하게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 위해 한현성까지 포섭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김마리의 동의 없이 현우의 방을 치워버린 것은 김마리가 채우리를 현우로 착각하고 집으로까지 불러들일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김마리가 채우리를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게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채우리도 충주분원으로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한현성은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김마리의 병이 악화되었나 싶어 놀랐고 한진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진수지가 손목을 다친 채우리를 걱정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 두 사람 이대로 남매로 살기는 힘들겠다며 진수지를 걱정하던 한현성도 김마리가 막상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니 진수지와 채우리의 이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는데요. 진나영에게 김마리가 채우리를 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채우리가 혹시 자신의 친형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진나영의 의심만 더욱 키워줄 뿐이었습니다. 한현성은 환우의 날 행사에서부터 김마리의 착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진나영은 진나영대로 채우리가 술 취한 한현성을 데려다주고 나가는 길에 현우의 방 앞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걸음을 멈추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혹시 채우리가 그때 현우의 방을 알아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의 방을 매개로 김마리와 채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진나영이었는데요. 괜히 김마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겠다고 현우의 방을 콩이방으로 만들자고 했다가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콩이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고 30년째 찾아다니는 김마리에게 반감도 생겨서 자신도 한진태처럼 김마리가 아들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태가 몰래 어떤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챈 진나영은 한진태가 없는 사이 책상을 뒤져서 서류를 발견하였고 한진태가 김마리와 채우리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자신이 우려하던 대로 채우리는 김마리의 친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놀란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또 다른 깊은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진태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진나영이라는 도둑고양이가 사는 집안에 두고 나가면서도 방문을 잠그지도 않고 뒤늦게 아차 싶은 마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진나영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지를 두고 밀당이 시작될 것이고
한진태는 자신의 비밀이 진나영에게 들켜버렸으니 콩이를 빌미로 진나영을 구슬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해먹다가 콩이고 파치고 가네. 안 그래도 한현성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도 가던 차에 나중에는 진나영을 집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을 짤 것입니다. 진나영이 채우리가 현우란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한진태는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급해지는데요. 한진태가 애써 티나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채우리는 분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차에 한진태가 분원 승진을 제안하여 진수지와 당분간 떨어져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요. 최선영은 오히려 채우리가 분원으로 가겠다는 말에 그냥 진수지와 마음껏 사랑하라고 파양을 통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선영이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입양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키웠는지 잘 알고 서로가 오랜 세월 모자관계로 살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행복했는지 잘 아는 채우리는 최선영이 파양을 결정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였을까를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자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선영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지만 진수지와 채우리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선영은 파양된다고 해서 엄마가 남이 되는 건 아니라고 채우리를 위로하였고 채우리는 파양이 되면 진수지와 얼마든지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만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최선영의 지난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깝고 최선영에게 아픔을 주기 싫어서 90화에서는 결국 진수지와 계속 남매로 살기로 작정하고 분원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김마리는 장영사로부터 정순정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순정이 마지막으로 살던 마을의 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순정에게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데리고 다니더라는 말이었고 정순정의 아들은 강화도 성모희망원에 들어간 김우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우리가 최선영에게 입양된 아들이란 것을 알고 있던 김마리는 더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름이 같은 채우리가 현우라고 확신을 하였고 최선영을 찾아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말씀처럼 유전자 검사 한 방이면 끝날 일을, 사진 한 장 보여주면 끝날 일을 드라마 방영 기간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가래떡 늘리듯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여 채우리를 현우로 확신하는 이야기는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진태나 진나영 같은 악인들은 김마리보다 빨리 움직여서 김마리를 방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개가 되니 답답한 것이죠. 보통 자기 자식이 친자가 맞냐 검사를 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는 행동이라고 부모들은 내키지 않아 하는데요. 김마리는 채우리를 검사해서 모든 걸 당장 속 시원히 알고 싶어 하지만 최선영은 엄연히 채우리에게는 정순정이라는 친엄마가 있는데 자꾸만 마당집에 와서 채우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김마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90화에서는 이미 유전자 검사를 끝낸 한진태와 유전자 검사지를 훔쳐본 진나영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인데요. 한진태는 자신이 잠깐 서재를 비운 사이 진나영이 몰래 들어와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있는 것에 놀랍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내 허락 없이 왜 들어와 있어? 진나영은 한진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아버님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아까 차를 드리려고 들어왔을 때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만 잘못했어요. 하자 한진태는 진나영이 들고 있는 서류를 확 낚아채며 너 설마 이거 다 본 거냐? 하며 물었고 진나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봤어요. 아버님, 왜 어머님과 채우리 선생을 유전자 검사하신 거죠? 혹시 어머님께서 채우리 선생을 현성씨 형으로 착각하고 계셔서 검사해 보신 거예요? 한진태는 현성이가 그러더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어머니가 병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다. 채우리 선생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우기니 내가 별 수 있었겠니?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 찾았다고 네 어머니에게 당장 말해줄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진나영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아들을 찾으시는데 혹시 아버님은 반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한진태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너랑 평생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현성이 아니냐? 현우방 치울 때 현성이 태도 못 봤니? 현성이는 30년째 형의 그늘에 갇혀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맘대로 누리지 못하고 네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 그런 현성이 한테 갑자기 형이라고 채우리 선생이 집안에 들어와 봐. 병원에서야 서로 친하게 지내는지는 몰라도 그건 서로가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고 막상 형제라고 생각하면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은 일반 가정하고는 다르니까 말이야. 현성이에게도 채우리가 형이라는 걸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고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채우리가 현우라고 지금 당장 말해버리면 네 엄마는 30년간 누리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누리려고 욕심을 내다가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니? 다 현성이와 네 자식 콩이한테 돌아가는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 오늘 본 일은 당분간 모른 척해라. 내가 직접 현성이와 네 어머니한테 말해주기 전까진 넌 입 다물란 말이다. 만약 내 말을 거스를 시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거라. 그만 나가. 하며 말하였고 진나영은 채우리가 친아들인데 한진태가 왜 김마리에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자신도 채우리가 한현성의 형이란 것은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김마리가 아들을 찾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던 한진태가 김마리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검사까지 해서 다 찾은 아들을 왜 숨기자는 것인지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뭐? 현성 씨와 우리 콩이를 위해서? 현성 씨가 채우리 선생한테 경쟁심이 생길까봐 비밀로 하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어머님을 위한다면 이걸 숨기고 있을 일은 아닌 거 아냐? 아버님이 저러시는 데에는 아버님과 어머님만 아시는 비밀이 따로 있는 게 분명해. 30년간 힘을 합쳐서 아들을 찾아도 모자를 파내 따로따로 움직이신다는 게 너무 수상한 일이야. 그리고 왜 아버님과 채우리 선생을 직접 검사하지 않고 어머님과 검사를 하신 거지? 아, 혹시 채우리 선생이 아버님 아들이 아닌 거 아냐? 진나영은 한진태가 채우리를 숨기려는 이유는 바로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다시 찾아가 물어보는데요. 아버님은 제가 현성 씨 아이를 가진 게 진짜 맞냐 아니냐, 콩이 출산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실 정도로 무척 예민해 하셨죠. 혹시 제 추측이 맞다면 채우리 선생이 아버님 아들이 아닌 건가요? 왜 채우리 선생과 어머니를 검사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한진태는 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나랑 검사를 하든 네 어머니랑 검사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나영은 왜 상관이 없어요. 아버님은 채우리 선생이 아버님 자식이 아닌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안 하신 거겠죠. 채우리 선생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버님은 이미 현성 씨 형님이 아버님 아들이 아닌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현성 씨와 콩이 핑계를 대며 숨기시려고 한 것 아니셨어요? 진나영의 말에 한진태는 기껏 너희들 생각해서 한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은 것이냐? 진나영은 아버님 좀 솔직해지세요. 그래야 제가 아버님을 도와드릴 수 있죠. 채우리 선생이 현성 씨 형이란 것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도 저를 속이시려는 거예요. 혹시 현성 씨 형님이 실종된 것에 아버님이 연관되어 있으신 건 아니겠죠? 그러자 한진태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현우를 일부러 버리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진나영은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잘못한 일이 있으시니까 두 분 사이가 그동안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현성 씨 말로는 정확히 30년 전부터 그러셨다고 하던데요. 아니신가요? 하자 한진태는 나는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근거 없는 말을 나불거리려거든 썩 나가. 하자 진나영은 아버님 저에게 이러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찾으시는 정순정이란 여자. 어머님도 찾고 계시단 거 모르시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아버님은 현성 씨 형을 찾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을 위한다는 말은 다 핑계고 어머님 하시는 일을 계속 방해만 해오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그냥 다 말씀드리면 좋으시겠어요? 한진태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진나영은 협박이라뇨. 아버님도 참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전 단지 아버님을 도와드려서 어머님이 채우리 선생을 알아보지 못하게 도와드리려는 것 뿐이에요. 한진태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날 도와준다고? 내가 시키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 사단까지 났는데 나더러 널 또 믿으라고? 진나영은 아버님, 이번 일은 제가 확실히 막아드릴게요. 막아드리면 저를 확실히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물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진나영은 안 그래도 채우리가 해들가로 들어오는 것이 싫었던 마당에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약점은 숨기고 한진태와 손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시댁에 관심이 많은 장윤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입이 싼 장윤자는 진장수에게 말해버림으로써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김마리는 마당집에 도착하여 최선영에게 채우리에 관해 다시 물어보는데요. 실례지만 채우리 선생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선영은 우리 어머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같이 지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아요. 김마리는 혹시 그분 성함이 정순정인가요? 최선영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우리 뒷조사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김마리는 죄송해요. 하지만 도무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 현우 사건을 담당했던 분을 다시 만나서 재수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형사님이 정순정이란 분에게 우리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이가 원래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나았다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정순정 씨는 아주 가난해서 아들을 수술시킬 여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을 수가 있었는지. 제 생각엔 정순정이란 분이 아들이 죽고 제 아들을 데려가 키운 것 같아요. 최선영은 이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정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본 순정 씨는 우리에게 한없이 따뜻한 엄마였어요. 그런 사람이 남의 아들을 유괴했다고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이사장님은 지금 아니 정순정 씨의 아들 우리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사장님도 원장님도 우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고 두 분 다 더는 뵙고 싶지가 않네요. 김마리는 한진태도 채우리 때문에 다녀갔다는 말에 놀라는데요. 더더욱 채우리에 관해 알고 싶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 선생이 가지고 있는 블럭이 우리 아들 거랑 똑같고 이름도 같은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정순정 씨가 최 선생의 친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선영은 절대 순정 씨는 우리 친엄마 맞아요. 그건 제가 보증해요. 우리를 바라보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정 씨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한테 뭐라도 한마디 하고 떠났겠죠. 절대 순정 씨는 남의 아이를 훔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김마리는 다급하여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채우리 선생과 저 유전자 검사하게 허락해주세요. 하자 최선영은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아들을 원장님 부부의 실험 대상으로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며 소리를 쳤고 마침 집에 온 채우리는 룸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결국 김마리는 최선영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채우리는 이사장님이 왜 오셨냐고 물으니 최선영은 알 것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려 하지만 채우리는 설마 제가 이사장님의 아들인 건 아닌가 물어보러 오신 거냐고 하자 최선영은 그렇다고 했고 채우리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채우리는 지금 남의 일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이 최선영이 파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데요. 최선영은 우리야 엄마가 말한 거 충분히 생각해봤니? 채우리는 엄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경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은 것 같은데 제가 또 흔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최선영은 수경이가 그냥 이대로 살자고 했니? 그거 수경이 진심 아니야. 네가 걱정할까봐 속마음을 숨기는 거야. 네가 좀 더 확실하게 마음을 보여봐. 그럼 수경이도 네 마음 따라갈 거야. 채우리는 알아요. 저만 결심하면 되는 거.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잠시 여행 다녀올까 해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영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채우리는 짐을 바로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최선영은 채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네가 멀리 떠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제발 수경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한편 윤가림은 진수지에게 최 선생이 분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 진짜냐며 최 선생을 보내놓고 잘 살 자신 있냐고 진수지에게 묻자 진수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꾸 자신을 피하는 채우리가 연락도 받지 않자 채우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라에게 채우리를 못 봤냐고 묻자 아라는 채우리가 여행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진수지는 터미널로 달려가 채우리를 만나게 되고 채우리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멀리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늘 가족들 사이에 복닥거리며 살 때는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진수지를 보니 채우리는 진수지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자신이 어디를 가도 진수지를 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와 최선영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김마리는 최선영과 불편한 자리를 만들고 온 것에 마음이 어두운데요. 장영사가 한 말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김마리 외에도 현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 말이었는데요.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서 98년도 환자 기록을 찾았고 정순정의 기록만 누락된 것에 아무래도 한진태가 정순정과 현우를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당집에 들러 채우리에 관해 한진태가 물어보았다고 하니 수상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한진태가 정순정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진태의 서재를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서재를 들락거리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문을 잠글 필요가 있나 의심이 드는 김마리는 한진태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조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져보는데 자신과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채우리 선생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아니,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야? 나 모르게 검사를 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날 정신병자로 내몬 거야? 한진태,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김마리는 한진태가 한진태 본인과 채우리도 아니고 김마리 자신과 채우리를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에 한진태가 현우를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 일부러 현우를 버린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다시 최선영을 찾아가 이 모든 한진태의 비밀을 폭로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